식사들 하셨습니까? 예, 눈이 많이 오고 있죠. 그리고 많이 왔죠. 건강 조심하시고요. 제가 올 새벽부터 잔소리 같은 영상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작년부터 생각으로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였는데 편집과 나레이션이 제 생각과는 많이 벗어난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신세한탄이 되어버린 영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라이딩 스킬이 포인트인데 영상을 올리고 보니 댓글이 포인트가 되어버린 그런 영상이 됐습니다. 하여간 죄송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2023년도 초에 많이 올렸던 장거리 라이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분적으로 다뤘던 이야기인데 너무 이야기가 쪼각나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느낌이 있어서 복습 겸 해서 종합본이라는 느낌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는 이미 세세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들이 이미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편 장거리 라이딩을 힘들게 하는 요소에 관한 이야기 정도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예, 첫 번째 배기량입니다. 오토바이 배기량이 장거리 라이딩이나 외곽 한적한 도로를 달리기에는 300cc 이상의 스쿠터는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거리 라이딩의 적당한 배기량은 해갖고 2023년도 9월 11일에 올린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50cc, 100cc 전 오토바이로 세계여행을 몇만 킬로씩이나 하는 여행자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실 분도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본인의 상황과 시간이라는 제약이 없다면은 충분히 시도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퇴직하거나 그냥 여유가 많아서 시간 제약이 없이 평일이나 주말이나 아무 때나 오토바이 타고 떠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하지만 대부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라이더 중에 한 5%? 3%? 월요일 새벽부터 지하철 광역버스에 시달리며 출근을 해서 금요일 저녁 집에 오면 10시 넘는 분들이 한 60%는 되고요. 그나마 토요일 출근하는 분도 한 10에서 20%는 될 겁니다. 저도 서울 생활할 때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나가서 외식도 하고 놀아줘야 하고 아니면 여자친구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밀린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하다 보니까 하루는 금방 가죠. 어떨 때는 피곤해서 잠깐 누웠다 일어나면 월요일 아침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잠깐 반나절 시간이 나는데 동해 바다가 보고 싶다면은 100cc에서 125cc로는 동해안 근처도 못 갈 겁니다. 아마 서울 사시면은 양만장 찍고 와도 반나절은 금방 가죠. 저 배기량이 양만장에서 기름 넣고 있을 시간이면은 아마도 고배기량 타시는 분은 미시령 터널 지나서 울산바위 보면서 인증샷도 가능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또 외곽도로에서 사고에 휘말릴 가능성도 엄청 줄어든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장거리를 300km 이상이라고 했더니 외국 사시는 분이 300km는 옆 동네라고 하시던데 제가 사는 청주 기준으로 제일 먼 곳이 진도 안도인데 한 350km 정도 나옵니다. 편도로. 북으로는 통일전망대도 한 300km밖에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300km라는 거리가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권 대도시 도심을 빠져나오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300km 정도는 하루 코스 정도는 될 겁니다. 청주에서는 10분이면 도심을 빠져나가서 사실 300km 정도면 반나절 라이딩 코스죠. 10시에 만나서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고 들어와도 4시 이전에는 집에 올 수 있는 라이딩 코스가 만들어집니다만은 서울 경기권에서는 좀 어려운 일이 되는 형편이죠. 강남이나 분당 정도서 속초 찍고 오면 한 400km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심지적으로는 엄청 멀어 보이죠. 반대로 저희 집에서 속초는 한 300km 정도 나오지만은 그렇게 멀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차량이 밀리는 구간이 없으니까 심리적 거리감이 그만큼 가깝게 느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심리적 거리감을 오토바이 배기량으로 충분히 커버도 가능합니다. 물리적 거리나 시간적 거리, 심리적 거리를 큰 배기량의 넉넉한 힘이 있는 오토바이로 극복하면서 편안하게 라이딩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마도 리터급 타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사실 미들급 이상은 돼야 이 심리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고 리터급 넣으면 더욱 편안한 라이딩이 가능하죠. 괜히 저RPM 고토크 크루저나 리터급 투어링 바이크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 풍압 문제입니다. 혹시 고속으로 달리다 헬멧 돌아가 본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120마일 한 192km 정도로 달리다가 헬멧이 돌아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R차나 F차 GT급 투어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크루저를 타고 달리다 보니까 풀페이스가 돌아가더라고요. 20년 전 그때는 사이즈에 대한 개념도 없어서 그냥 널널한 것, 안 조이고 편안한 것만 쓰면은 되는 줄 알고 헬멧을 널널한 걸 큰 것을 샀더니 그 사단이 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다 돌아가지는 않아서 사고는 면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오토바이 풍압이 무섭죠. 오토바이 종류에 따른 헬멧 용도에 맞게 사용하셔야 되고 사이즈도 맞는 것으로 피팅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헬멧 고르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도 따로 할 기회가 있을 때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풍압이 사실 라이딩에 많은 방해 요소로 알게 모르게 작용을 합니다. 이게 네이키드나 크루저 중에서 앞에 윈드실드가 없는 기종을 타시면은 정말 확 체감이 되죠. 100km로 달리는 것과 130, 150, 200km로 달려보면은 바람의 세기, 풍압이 얼마나 센지 체감이 될 겁니다. 한 150km 이상 달리면은 공기, 즉 바람이 딱딱하게 느껴질 정도로 풍압이 올라가죠. 그래서 투어링이나 대형 크루저는 반드시 앞에 윈드실드가 있는 겁니다. 이 실드의 형상에 따라서 라이더가 받는 바람의 영향은 많이 차이 나기도 하는데 반대급부로 달리는데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진짜 네이키드의 손바닥만한 실드 하나만으로도 풍압의 영향을 엄청 줄여주죠. 또 이 실드가 라이딩에 엄청난 피로감을 덜어줍니다. 주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의 실드를 설치하는 것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기종마다 각종 옵션으로 실드가 많이 생산되고 있고 가격도 비싸지 않으니 마음에 드는 디자인 설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오토바이 구입과 함께 제일 먼저 선택한 부착물이 윈드실드였습니다. 간혹 비가 와도 안개가 많이 낀 날도 확실히 좀 덜 젖죠. 세 번째, 진동이 없는 오토바이는 없습니다. 다만 경중이 있을 뿐이죠. 오토바이의 경량화는 자동차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진동을 자동차 수준으로 낮추는 일이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진동이 없다는 6기통도 타보면은 진동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적을 뿐이죠. 또 진동을 즐기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젊어서는 진동도 즐겁고 오토바이가 털털거려도 즐겁고 그냥 달리기만 해도 즐거운데 나이가 들어서 연식이 되면 솔직히 진동은 즐겁지만은 않죠. 진동이 많은 오토바이를 타면 손도 떨리고 몸도 아프고 장거리 가면 머리도 아픕니다. 아침에 멀쩡하게 라이딩 나가도 진동에 쩔어서 저녁에는 혓바닥 질질 끌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동이 이렇게 위험한 거죠. 간혹 단기통이나 2기통에 핸들 바란스를 교환해서 진동을 줄이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던데 그게 크게 효과는 없을 겁니다. 원래 구조상 진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단기통이나 2기통은 핸들뿐만 아니고 엔진을 비롯해 샤시, 안장, 스텝까지 전체적으로 떨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3기통, 4기통, 6기통도 쥐어짜면 진동은 없지 않죠. 단기통이나 2기통보다는 훨씬 적지만은 진동이 있긴 있습니다. 또 엔진 정비 상태에 따라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엔진의 베어링류 불량이나 밸브를 단속하는 로커암, 캠축, 밸브 헤드의 변형으로 인한 정비 불량도 진동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정 RPM이나 RPM이 증가할수록 진동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죠. 실용 속도에서 진동이 올라오면 정말 달리면서 불편합니다. 핸들, 엉덩이,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진동이 올라오면은 진짜 피곤하고 신경쓰이고 막 그렇습니다. 반드시 정비를 하셔서 진동을 없애는 것이 진동도 줄이고 엔진 수명도 늘리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오토바이 하드웨어. 오토바이의 적합성, 포지션, 시트 핸들 높이, 스텝. 이 문제는 전에도 여러 번 거론을 했었습니다. 젊어서는 오토바이에 몸을 맞춰도 됩니다. 잘 나가는 것, 이쁜 것 아무거나 타셔도 적응 잘하고 버티고 재밌게 탑니다. 그런데 나이 먹으면은 몸에 기성복 맞추듯 오토바이도 몸에 맞춰야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진짜 어느 하나만 불편해도 기변을 고려할 정도로 심하게 불편이 체감되죠. 그리고 장거리 라이딩을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오토바이를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 할리 스트리트나 로드 글라이드, 혼다 골드윙을 좋아하고 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투어링 오토바이도 있는데 실제 타보면 허리도 약간 굽혀지고 스텝도 약간 불편한 듯 하고 어드벤처는 높고 F차나 R차, 네이키드는 모든 것이 불편해지는 나이가 반드시 옵니다. 장거리를 타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라도 불편함이 없는 오토바이가 필요하죠. 그런 오토바이를 고르기 위해서는 열심히 시승도 해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쁘고 타고 싶은 모델이고 폼난다고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언젠가는 후회하는 선택이 될 수 있는 선택이죠. 편한 것이 최고입니다. 다섯 번째, 내적 장애물. 라이딩 실력, 체력, 음주, 휴식. 이 부분은 많이 다뤄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라이딩 실력이 있어야 위험 상황 대처도 되고 힘이 덜 들죠. 당연히 체력이 있어야 오랜 라이딩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음주는 죽으려고 오토바이 타는 거죠. 말이 필요 없죠. 그리고 힘들면 쉬면서 타세요. 라이딩이 뭐라고 목숨 걸고 타려고 그러세요. 경치 좋고 쉴만한 곳이 있으면은 쉬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슬슬 즐겁게 타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외적 방해물, 도로 상태, 차량 정체, 날씨. 달리는 도로 상태의 불량도 정말 라이딩을 힘들게 하는 방해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 도로상에 차량이 많아서 도로가 밀리는 상황도 정말 라이딩을 힘들게 하죠.
정말 한 30분 정도만 차량 사이에 갇혀 있으면은 내가 왜 이 짓을 하나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집니다. 크러치 잡는 손가락에 쥐가 나서 마비가 되는 현상을 경험하신 분 많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기변하시는 분도 많고 골드윙 DCT로 가는 분도 많습니다. DCT 은근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아무리 퀵시프트가 있어도 출발은 크러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손 아프죠. 아무리 유압 크러치가 있어도 DCT 못 이기죠. 날씨도 라이딩에 영향이 많습니다. 한겨울 눈 오는데 라이딩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또 이른 봄이나 늦은 가을에 비가 오면 엄청 춥죠. 뼈가 시릴 정도로 춥습니다. 몸살나기 딱 좋은 상황이 되죠. 봄과 가을 라이딩하기 딱 좋은 시즌에는 새벽 안개가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놈의 안개는 라이딩을 멈추기도 뭐하고 달리자니 안 보이고 달리다 보면 비 맞는 것과 진바에 없고 진짜 환장하죠. 그래도 요즘은 헬멧에 안티포그 실드가 있어서 그나마 예전보다는 환경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가랑비 맞는 것과 진배 없는 상황에 더해서 각종 오염물질이 안개에 섞여서 사람도 오토바이가 꼬라지 안 될 정도로 망가지게 하죠. 또 새벽 안개가 도로에 앉으면은 도로도 미끄럽고 단풍 든 낙엽이 도로에 떨어져 붙어 있으면은 정말 헬멧이 들썩거릴 정도로 머리빨이 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토바이가 뒷바퀴만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훌러덩하는 상황을 겪게 되죠. 몇 번 경험하고 나면은 정말 라이딩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은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일기예보가 거의 정확한 어플이 많이 생겨서 실시간으로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피해서 라이딩할 수 있어서 다행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편해졌어도 이런 상황 맞닥뜨리면 괜히 나왔나 싶은 생각도 들고 막 후회하고 뭐 그러는 건 여전하죠. 사실 이런 날씨 영향으로 주말만 라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1년에 몇 번 나가기도 힘든 상황이 됩니다. 저도 그러다 보니 1년에 한 20번 이쪽 저쪽 라이딩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타야 뭐 4,000에서 한 5,000km, 진짜 빡세게 타야 1만 km 정도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일 없이 매일 라이딩이 가능한 분들에 비하면은 정말 조금 타는 거죠. 이런 날씨와 도로 여건이 한국에서는 정말 라이딩이 강한 자만 살아남는 취미가 된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는 합니다. 7번째, 가족의 반대. 제가 보기에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중에 가족의 전폭적인 동의와 찬성을 등에 업고 라이딩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듯 합니다. 한 20-30%나 될까요? 그냥 포기하고 반대를 안 하니 타시는 분이 한 50%는 되는 듯 하고 10%는 몰바, 즉 몰래 타는 분인 듯 하고 한 20%는 관심도 없는 분들인 듯 합니다. 저도 몰바에서 포기한 상태로 전환된 지금은 관심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분들이 라이딩의 만족도가 높고 더 적극적으로 라이딩을 하시죠. 특히 가족과 텐덤으로 같이 즐기는 분들이 훨씬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도 가족과 텐덤으로 라이딩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제가 봐도 부럽습니다. 전 영상에 와이프에게 허락받는 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몰래 즐기는 것도 한계가 있죠. 예전에 집구석 떼거리도 떨어졌는데 오토바이 타러 나왔다가 잡혀 들어가는 것도 봤습니다. 라이딩 나가서 와이프한테 전화 왔는데 막 쌍욕이 흘러나오니까 핸드폰 집어던지고 하던 모습이 한 20년 전인데 그분 아직 오토바이 타시는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 타는 것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합니까? 같이 즐기십시오. 내가 좋은 오토바이 싸게 사면 와이프에게 싸게 산 만큼 디올은 아니더라도 명품백 하나 정도 가격은 할인받으니까 백 하나 사줘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 사줘보세요. 밤마다 빨아주는 범위가 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족과 주말에 오토바이 타고 나가서 교회의 괜찮은 식당에서 밥 먹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만 하고 와도 분위기는 많이 달라지죠. 다 운영의 묘인 듯 합니다. 8번째, 라이딩 스트레스. 앞에서 열거한 여러가지 상황들, 라이딩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다 스트레스죠. 그런데 라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트레스 요인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의 진동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도심의 차량 정체도 즐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오토바이 타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거죠. 힘들면 쉬고 나면 달리고 그러는 겁니다. 보통 라이더들은 뻥 뚫린 도로를 계속 질주하는 것을 꿈꾸는데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토바이를 오래 타고 또 즐겁게 타는 듯 합니다. 꼭 과속을 하며 달리고 먼 거리 장거리 라이딩이 목표가 아니라 그냥 오토바이를 끌고 집 근처 카페만 가도 즐거운 라이딩 생활 자체가 즐거움으로 느낀다면 더욱 즐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이 아무리 적응이 동물이라도 말 타면 종부리고 싶고 결혼해도 바람피고 싶고 술 먹으면 분냄새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짬을 내면서 즐기는 것도 많은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1년에 10만 킬로 가까이 타는 분도 있고 많이 타야 겨우 몇천 킬로 타는 분도 있습니다. 꼭 많이 타는 사람이 즐겁고 비싸고 좋은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더 즐거운 것은 아니죠. 아무리 비싼 오토바이도 내 상황에 맞지 않으면은 하찮은 존재가 될 수도 있고, 하찮아 보이는 오토바이라도 나에게는 즐거움을 주는 귀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즐거움은 절대적이라서 타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닌 나의 주관적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아주 비싸고 튜닝된 오토바이 타는 사람 보면은 침 질질 흘리고, 저배기량 스쿠터 타는 분 보면은 그것도 오토바이 타는 거냐라고 비아냥 버리는 분도 보았습니다. 오토바이 가격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분도 봤습니다. 왜 본인이 그 사람을 판단하나요? 무슨 절대자라도 되나요? 정말 교양 없는 짓이죠. 정말 결례이고 정말 그런 분은 있어서는 안 되죠. 더 이상 말은 아끼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범법 행위를 했거나 양심을 속이는 발언이나 행위를 했으면 모를까, 좀 참 그렇습니다. 저배기량 오토바이로 라이딩을 즐긴다고 절대 안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멀리 갈 경우 좀 불편하고 힘들 뿐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충분히 즐길 수는 있습니다. 제가 2기통 타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말이고, 단기통, 3기통, 4기통, 6기통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만족하고 본인이 좋으면 되는 겁니다. 남의 눈에 비친 모습을 생각하고 너무 욕심을 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본인이 만족하면 그걸로 그만인 거죠. 그게 취미생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라이딩에 영향을 주는 힘들게 하는 요소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도 오고 며칠 추워진다는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동안 것 동안 오토바이 관리 잘하시고요. 이럴 때 배터리 앵꼬 방지를 위해서 시동이라도 한번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